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서 군 당국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관군 합동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죠. 하지만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군이 꺼내든 대책들 근본 해결책 아니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이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그리고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진 의원님께 질문드리죠. 오늘 그 문제 28사단 의무반 거기 다녀오셨죠?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 자, 어제. 예, 직접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예, 한마디로 부대 관리 실패 또 간부들의 직무유기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현장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 이게 현장 직접 가셨을 때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곳이 문제 윤일병이 기거하던 내무반입니다. 예, 저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윤일병이 기거하던 내무반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맞아 숨졌지요. 아, 거기가 내무반이군요. 예, 여기서 출입문으로 몇 발짝만 걸어 나오면 바로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서 아, 그렇네요. 전화 한 통하면 신고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뒤에 전화부스 뒤에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물이 PC방입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부르죠. 예. 여기에서도 군 홈페이지나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할 접속을. 수 있었습니다. 접속해서. 이런 짧은 거리에서 한마디 신고도 못하고 고발도 못한 채 숨졌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보면요. 바로 내무반 안의 모습인데요. 바로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과 군 간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바로 이곳이 의무반이 생활하던 내무반입니다. 근데 이 내무반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포대라고 하는 포대 내무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무반과요? 예, 다른 부대의 내무반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폭행이 발생했으면 소리를 듣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병사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신고만 해줬더라도 이거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본부포대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반이 3포대와 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서 본부포대 간부들도 의무반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고 또 3포대 간부들도 이거는 본부포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명백한 직무유기죠. 모른 척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장병들도 좀 따로 만났습니까? 예. 뭐라고들 하던가요, 혹시? 우리 장병들은 부대 간부들에 의해서 선발되어 온 장병들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잘하고 있다. 조금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당부들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방위원들이 그러지 말고 근데 전우니까 전우를 아끼자. 모두가 다 소중한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호소와 더불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국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부자유하고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당당하게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해달라. 간첩 신고가 죄가 아니듯이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호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또 선임도 있고 뭐 장교들도 있고 그래서 더 듣고 싶었던 솔직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네, 솔직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까 그 현장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된 28사단 의무대의 조금 전에 사진 보니까 뭐 전화는 실제로 다 되는 거죠? 예, 공중전화는 됩니다. 전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문제의 내무반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무반에서 아내의 모습이고요. 뭐 특별하게 다른 내무반과 뭐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뭐 저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건데 의원들의 주로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사망 당시가 4월 6일, 폭행이 벌어졌던 당시가 4월 6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폭행을 당하다가
기도가 폐쇄되어 가지고 기절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미 사실상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을 확인하려고 했군요. 했고 예. 군에서는 아직 좌지만 숨은 붙어 있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군 전문 변호사시니까 이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군내에서 이런 가혹행위 사건들은 끊임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는 새로 신병이 전입을 오면은 뭐 선임병들에 대한 기술을 외우게 한다든가 외우지 못하면 얼차례를 준다든가 이런 간단한 행위부터 뭐 좀 심하게는 무슨 라이터 가지고 신체 일부를 찢어버린다든가 예, 그런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뭐 성적인 가혹행위들도 있었고요. 예, 저희들이 그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보통, 야, 너 아는 뭐 여자친구 있어? 좀 소개 좀 시켜줘봐. 그래서 소개를 받았대요. 나갔어요. 그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로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체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친구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 라고 했다고 때리고. 아니, 그거 자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주 뭐 기본 약과고요. 식단표를 외우라고 했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찬 목록까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하면 때리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에 대한 처벌이 벌금 100만 원이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행위 자체가 대부분 이번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이슈화가 됐지만 대부분의 가혹행위는 특별한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상해 정도 이르지 않은 가혹행위는 대부분 벌금형이라든가 심지어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들도 많고요. 어느 정도 결과가 중한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실형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형벌에 약한 것도 가혹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윤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되지 않았다면 부모들도 그냥 처음엔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번에는 또 그냥 사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이 정도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지어졌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보통은 어떻게 결과가? 이 정도 사건이라면 사실 사망에 이른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뭐 여러 주의관들이 관심을 기울였겠지만 좀 짧은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도 혹시 이제 이 사건의 처음에는요, 뭐 그냥 군대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한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내 최초의 발표는 구타가 있었지만 기도 폐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실려가 있는,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윤일병의 시신 상황, 신체 상황을 살펴보니까 가슴에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휴대전화로 다 촬영하면서 여기에는 틀림없이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타가 있었다. 그래서 맞아서 죽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절규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달 내내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는 뭐 가래침을 핥아 먹어라, 땅에 떨어진 뭐 음식물을 핥아 먹어라라고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잔악행위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고 뒤늦게 알은 거죠. 그렇죠. 뒤늦게 알은 거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군은 이런 사건 전말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유가족에게 사건 기록들을 넘겨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을 넘기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범죄를 재현하는 현장 검증에 유가족들이 입회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유가족들이 현장 검증도 못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왜 무슨 이유를 들어서 못 하겠습니까? 문제 육군단 헌병대장 수사본부장이죠. 수사본부장은 부대 내부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어떤 사고가 됐든지 간에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유가족이 현장에 와서 입회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검증에도 입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기록도 제공을 거부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0여 차례나 맞았다라는 진술을 한
병사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았대요. 군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 아닙니까? 90여 차례를 매일 맞았다. 이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너는 빠져.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수사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90여 차례를 맞는 것을 봤다라는 증인은 사실 중요한 증인입니다. 지금 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볼 것이냐 살인죄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도 그러한 90여 차례나 맞았다라는 증언은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유를 따져보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이 윤일병이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의 군인으로서의 행동, 그러니까 뭐 사격 훈련을 하는데 무슨 뭐 정말 위험한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훈련하고 있는데 낮잠을 잤다든가 그래서 맞은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무반 생활하다가 이유 없이 맞은 거 아니에요? 뭐 대답 소리가 작다, 바로 즉답을 못한다, 뭐 이런 이유로 때렸고 나중에는 때려가지고 허벅지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그 절뚝거리는 모습이 웃기다면서 때리기도 하고 하하. 이렇게 허벅지를 툭 두드리니까 아프니까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반응이 재밌다고 건드렸다고도 하니까 참 못할 짓이죠. 일반 그냥 멀쩡하던 청년이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는 게 폭력이 일상화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상병 정도 돼요. 이제는 자기가 맞을 군번이 좀 지나갑니다. 이제 후임병이 들어오네. 이제는 내가 당한 만큼. 이런 폭력의 대물림 이런 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폭력의 대물림은 사실은 우리나라 약 20년, 30년 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사실상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일병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아직도 군대에 남아있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문제는 사후 대처입니다. 자, 사건이 터졌어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죄송합니다. 김관진 국방실장. 김관진 장관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오늘 언론 보도에는 보고를 하고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도 뭐 야당 차원에서 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많죠? 예,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확인된 것처럼 백낙종 국방조사본부장, 헌병대장입니다. 네. 대면 보고했습니다. 4월 8일에 문건을 들고 가서 대면 보고하면서 이 윤일병이 3월 2일에 이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망에 이른 33일 동안 매일같이 구타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날인 4월 6일서부터 7일 사이에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4월 11일 날부터 전군 수뇌부 회의를 하고 또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군 부대 정밀 진단을 지시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 책임이 두려우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권오성 참모총장만 이제 사퇴를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권오성 총장은 잘 몰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군 수뇌부 회의를 하고 전 군의 특별 정밀 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32년 만에 육군 총장 명의의 육군 일반 명령서를 내서 구타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어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 군이 설명하는 것처럼 14년 만에 처음으로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사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망 사건이면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현역에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폭행이 있었고 왜 사망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타살이고 그것도 폭행에 의한 거는 이미 알려지게 된 거고 그걸 수사하는 건데 뭐 하나 맞아 죽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폭행으로 그치는 사건이라면 장관까지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타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온도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대상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징계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윤일병 사건과 관련된 징계 대상자는 모두 16명입니다. 연대장, 대대장, 당직자, 행정 담당자까지요. 그런데 징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책이 8명이고요. 정직 감봉 2명씩. 그리고 뭐 근신 5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랑 물론 다릅니다. 모병이고 징병이 다른 제도입니다만 어찌됐든 사병 간의 구타나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감하게 군에서 내보내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일 불안한 건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사진 봤습니다만, 와, 지금 같은 때 군대 보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오늘 앞서도 저희 이인경님과 정리를 했습니다만, 문자를 보낸대요. 그냥 천국 갔다. 천국 갔다가 너 혹시 맞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그렇게 암호로라도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한다, 휴대폰 전화 좀 쓰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하도록 하면은 아무 때라도 신고하고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또 내무반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면 그런 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군이 병역 문화를 혁신해 가기 위해서는 아주 진한하고 종합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일을 그냥 군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두어서 이 군사 옴부즈맨은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가령 국회에서 임명해서 그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는 이런 군사 옴부즈맨이 군에 파견되어 들어가서 군이 병역 문화를 혁신하는 과정들을 직접 지켜보고 또 이런 병사들의 어려운 점들을 직접 해결하는 이런 제3의 감독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습니다만 군 전문 변호사셨으니까 이 얘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요, 다른 군 의문사 관련된 가족들이 오히려 아이고 잘 됐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나마 윤일병은 억울하게 죽은 거라도 밝혀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죽었는데요. 군에서 죽은 이유가 타살에 의한 거라는 거를 부모가 밝혀내야 된답니다. 네. 그걸 못 밝히면 자살로 간대요. 입증 책임이 부모한테 있대요. 군대도 없었던 사람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오늘도 지금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그 부분이라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멀쩡하게 했던 자식이 군대에 가서 죽었을 때는 사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망들이 군에서는 자살로 의견 표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군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자살로 종결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없어졌지만 그런 전담기구를 다시 설치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군 전문 천창수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